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수지죠. 정말 많은 붕어를 보여드렸던 두창 저수지로 왔습니다. 제가 올해 이 잔챙이라는 영화 개봉 준비 때문에 바빠서 이 산란철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었는데 마침 시간이 났는데 두창 저수지가 이제 2차 산란이 들어왔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새벽 일찍 거의 한 5시쯤에 두창 저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산미 포인트,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고요. 좌대를 들고 내려가기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고기들이 막바지 산란을 하고 있더라고요. 2차 산란이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좌대를 들고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아주 예술적인 포인트입니다. 정말 그 산란철 때 가장 좋은 조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자, 이 좌대를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좀 수중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좌대를 설치하는 우측이 상류 산란장입니다. 둔벙이죠. 둔벙에서 산란을 많이 하는데 그 둔벙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제가 좌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 둔벙으로 올라타는 그 이렇게 떼짱이 물에 잠겨 있어요. 그 떼짱 경계면에다가 찌를 세우는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좌대를 조금 안으로 밀어놓고 그 딱 경계면에다가 찌를 세웁니다. 작년에 제가 맞은편에서 그 낚시를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이쪽 산 밑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우측에 떼짱이 있죠. 그 떼짱에 딱 붙여서 짧은 척으로 짧은 낚싯대로 이 산란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대물 붕어들을 잡아내는 아주 멋지고 멋진 매력적인 낚시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연달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짜릿하고 재밌는 낚시가 될 겁니다. 자, 수중전 제가 늘 즐겨 하죠. 곰판 먼저 설치하고 뒤에 베란다를 꽂아서 좀 더 안정적으로 딱 수중전에 맞게 세팅을 해주고 본격적으로 좌대 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 지형을 보면 우측 떼짱 그리고 왼쪽으로는 본류권, 그래서 산란하는 붕어들이 본류에서 둔벙으로 올라타면서 그 떼짱을 지나 들어가서 둔벙에서 산란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작년에 제가 저 맞은편에서 낚시를 했었죠. 자, 올해는 요 산 밑에서 아주 짜릿하고 매력적이고 끝내주는 낚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출조 어제 하루 전날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4월인데도 비가 많이 와서 자, 그 다음날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운 저수지에서 멋진 낚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창 저수지 떡붕어가 엄청나게 많고 큰 토종붕어도 많습니다. 이버료 2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낚싯대를 짧은 데를 쓸 겁니다. 10.5척으로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저기 떼짱들이 나와 있죠. 그 떼짱 경계면에 딱 던지는 겁니다. 자, 역시나 떡밥은 뭐 만능 레시피, 호사마 레시피로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테이토 대립 한 컵에 포테이토 대립 2컵에 알파경 1컵, 그리고 물은 2컵 반 정도 이렇게 넣고 사용을 할 겁니다. 물을 조금 많이 넣으면 굉장히 질어지기 때문에 물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2컵에서 한 2컵 반 정도 넣고 물을 머금은 다음에 숙성이 되면 한번 풀었다가 한쪽 벽에 딱 뭉쳐준 다음에 떼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물성 조절. 자, 저기에 붕어들이 저렇게 막 들락날락 하는 게 보이죠?
이제 산란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빨리 손맛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찌는 미터 낚시용 찌를 꽂아서 하겠습니다. 미터 낚시용 찌를 꽂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찌는 눕기찌라고 해서 그 이제 관리터 양어장에서 이제 미터 낚시할 때 쓰는 찌인데 이런 노지에서 산란철에 써도 충분합니다. 네, 튜브 톱이고요. 한 2푼대 될 겁니다. 굉장히 저부력입니다. 하지만 요런 얕은 수심에서 요런 예민한 붕어 상대할 때 아주 좋죠. 오늘 아주 오늘이랑 다음 편 이 멋진 낚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줄이 좀 많이 긴데 기존에 묶여있는 목줄이 조금 긴 것 같아서 제가 목줄을 길이를 좀 조절을 합니다. 수심에 맞게. 목줄 길이는 35에 45. 호사마 레시피를 가볍게 좀 만들어서 사뿐사뿐하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기들이 산란 들어오는, 지금 2차 산란이거든요. 2차 산란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한 바늘 닿기 정도로 시작을 해보고 바닥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살짝 띄우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한 바늘 닿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들이 산란만 하고 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바닥이 지저분하네요. 바닥에 이런 풀들이 자, 찌는 지금 미터 낚시용 튜브 찌입니다. 오, 건드린다. 자, 여러분 정말 간절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호사마 TV가 주제인 영화 잔챙이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턱없이 펀딩 금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서 이 영화를 개봉시켜야 됩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여러분 구독자분들 100명만 도와주시면 이거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 호사마가 주인공이고 호사마TV 유튜브가 소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이 영화, 이 낚시 소재의 영화가 전국의 극장에서 개봉할 수 있게 여러분이 펀딩을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00분만 도와주셔도 이거 바로 성공하고 전국적으로 개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텀블벅 링크를 따라가셔서 댓글에 써놓겠습니다. 꼭 여러분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후원해주시면 나중에 저희 배우들과 저와 함께하는 특별 시사회도 초대해드리고 또 다양한 굿즈도 증정해드리고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화 개봉할 수 있게 꼭 좀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100명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절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비늘. 첫타 비늘. 자, 첫 입질에 비늘이 나왔습니다. 붕어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잘 찾은 거죠. 이제부터는 맞춰 나가면 됩니다.
또 건드린다. 먹을 것이냐, 줄만 건드리고 갈 것이냐. 그렇지, 먹었어. 되돌림에서 먹네요, 확실히. 일로와. 사이즈 좋다. 역시 두창지 대떡 클라스. 우와. 이게 바로 두창지지. 얘는 산란을 했네. 이야. 잘생겼습니다. 역시 가라. 자, 판반을 다 키웠다가 바닥에서 살짝 윗바늘이 뜰 때 그 윗바늘에 있는 밥을 딱 먹어버리네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 한바늘 닦기 기법에서 노리는 가장 좋은 입질입니다. 한 마리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옆에 수초 떼짱 바로 옆에 붙이는 낚시이기 때문에 포인트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여기가. 바닥이 좀 지저분해서 좀 해보다가 지금 이런 말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5cm만 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이 한 바늘 닦기를 하고 있는데 지저분하기 때문에 힘이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자꾸 걸리는 거야? 이게 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꼭줄을 한 8cm 줄이고 찌는 그대로 두고 바닥에서 좀 띄운 상태로 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킹 하면은 머리 아픈 포인트. 건드리기만 하고 그거 말고 야. 찍어.
겁내 크다. 이야, 뭐씨. 대물이야, 대물. 우와. 장난 아니네, 사이즈. 살짝 띄웠더니 조금 더 반응이 좋은데, 그래도 이게 아직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뭐 명확하게 뭐 이렇게 들어가서 딱딱 이런 건 아직 없고,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패턴이 쇼. 와, 사이즈 봐. 대물이다, 대물. 역시 띄우니까 확실히 질도 좋고. 자, 요거는 41. 가라. 저런 거는 입질이 아니고 명확하게 딱 때리는, 훅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게 확실한 이제 먹고 나오는 고기들이 이 밥 주변으로 오긴 하는데 딱딱 뭐 바로바로 먹지는 않고, 이제 해가 좀 뜨고 있기 때문에 해가 쫙 비추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등이 뜨끈뜨끈한데 이제 좀 올라오면은 조금 더 활성도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 먹고 나오겠다. 오. 우와. 대떡이다, 대떡. 나왔다 하면 그냥 초대떡이네.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두창이지. 이게 그러니까 먹는 입질만 챔질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몸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먹는 입질은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미터 낚시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찌가 딱 꽂혀주기 때문에 그 꽂히는 입질에만 챔질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의 상황을 읽고 층을 맞춰주고 붕어의 입질 패턴을 읽어주면요, 아무리 이런 어떤 산란 처리라 할지라도 붕어를 정확하게 먹여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거의 못 끄집어내거든요. 워낙 붕어가 커서. 근데 지금 패턴을 찾고 있고 이 미터 낚시용 저부력 엣지로 완벽한 미터 낚시의 입질과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짜릿하죠. 이 두창저 수지는 나오면 너무 사짜기 때문에 오자 제가 사라지네요. 이야 사이즈 어디가 가지마라 우와 입이 500원짜리 들어가겠다. 500원짜리 들어가겠어. 발 아파. 더 커. 겁내 커. 우와. 43. 입이 500원짜리 들어갔어. 500원짜리. 제가 멘트를 하는 와중에 찌가 한몫 그냥 팍 박혀버리네. 고기들이 사이즈가 기본 다 40이 넘기 때문에 바닥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너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띄워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본 40 이상 간혹 가다가 5자도 나오는 곳이라서, 물론 중층 낚시, 내림 낚시는 이제 산림망을 담그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캐치 앤 릴리즈로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수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들이 뭐 사이즈나 힘이, 자, 저런 거 입질 아니고요. 딱 때리는 거, 훅 가져가는 거.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모든 것을 맞춰 나가지고 찌를 읽을 줄 알면 그날은 낚시 웬만하면 성공합니다. 자, 내려갈 때부터 건드림이 나오고 바로 목내림 되자마자 꾸물꾸물 건드림이 나오면 무조건 집중해야 되고 붕어가 따라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건드리죠. 저런 입질과 건드림만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 찌를 가져가 버리는. 오, 점프. 이야, 끝내주네요. 환상적인 입질. 점프. 이것이 바로 점프를 왜 하나, 점프. 떡붕어 낚시. 점프를 왜 하는 거야, 점프. 끝내줍니다. 우와, 이것도 어마어마하다. 떡판이, 와. 자, 이게 바로 두창지죠. 이야. 자, 다음 편까지 연결될 텐데 엄청난 붕어를 또 다음 편에 보실 수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좋습니다. 가라. 굳이 그렇게 점프를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한 마리 걸었는데 오, 꼬리.
어허, 몸에 걸었는데 팅하면서 결국에는 저놈의 나무에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 호삼합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음 편에 이 난관을 극복하는 거부터 초대박 조항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